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의 신영섭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벌써. 자, 5강 JSP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수업을 좀 할 건데요. 자,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JSP의 기본 문법을 의미합니다. 보통 JSP의 기본 문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JSP 페이지 디렉티브와 스크립트 요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액션 태그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내장 객체 얘기를 보통 합니다. 내장 객체 말 그대로 내장탕 그런 것처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JSP 자체에 들어가 있는 뭐 클래스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요걸 배우고 나야 이제 중급인 자바빈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커넥션 풀, 쿠키 세션,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 시스템을 만들어오고, 그리고 아마 저랑 이제 JSP 모델 원방식이 이제 수업이 끝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JSP 페이지의 구성 요소인 페이지 디렉티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페이지 디렉티브에는요,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실제 그 JSP 이클립스를 열어서 JSP 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JSP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어디를 여느냐? 이클립스를 같이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열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helloworld.jsp까지 좀 만들어 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JSP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제일 먼저 PPT를 보면 아시겠지만 languag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language라는 속성. 자, 근데 그 전에 도대체 페이지 디렉티브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JSP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New JSP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명은 뭘로 할 거냐면은 페이지 뭐 디렉티브 할까요? 디렉티브. 자, 이렇게 JSP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헬로 월드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써야지만 반드시 뭐다? JSP다. 그러면은 페이지 디렉티브란 뜻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있죠. 요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속성. 요게 속성 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페이지가 바로 뭐냐? 페이지 디렉티브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페이지를 쓰면 이게 바로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부르는 거고, 앞으로 좀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여기에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뭐뭐 쓸 수 있냐면은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 페이지. 이렇게 총 세 가지 문법이 옵니다. 이때 태그 라이브러리는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모델 2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모델 1 때 JSP 기본일 때는 얘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럼 뭐와 뭐만 얘기할 거냐? 나중에 include와 페이지, 지금 배울 페이지까지 총 3개가 있지만 2개만 먼저 배우겠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뭐부터 배웠냐? 페이지부터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바로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JSP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갖다가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이 페이지는 JSP 페이지고 자바원으로 사용할 거고, 이 JSP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서블릿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포트해서 만약에 자바 유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벡터를 쓸 거다 그러면 임포트도 시켜줘야 되고 자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 이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와 있는 속성부터 설명드릴게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랭귀지, 말 그대로 뭐냐? 언어죠. JSP 페이지의 스크립트 요소에서 사용할 언어를 뭘로 할 거냐? 자바 언어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스크립트 요소, 요걸 갖다가 스크립트 요소라고 부르는데 스크립트 릿. 이 바디 안에다가 그냥 쓰면 이거 뭘로 인식하는지 아세요? 인트 타입의 A는 10. 이거 자바 문법이죠?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텍스트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스크립트 요소라는 곳에서 쓰면 이거 자바 언어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스크립트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언어를 뭘로 결정할 거냐? 자바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은 뭐냐면은 JSP 페이지가 어떻게 바뀔 거냐? HTML 페이지로 바뀔 거며 이 안에 사용하는 캐릭터 셋, 문자열은 EUCKR, 즉 한국어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인코딩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인코딩, 디코딩 얘기를 하는데 이 JSP 페이지가 이제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EUCKR로 즉 한국 언어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벌써 세 가지를 배웠는데 되게 재미난 게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컨텐츠 타입의 기본값은 텍스트 HTML, 원래 HTML 쏘는 거고 랭귀지의 기본 속성은 뭐야? 자바 언어. 자바 언어분이 지원하니까 JSP니까 당연히 자바 언어를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있죠? 페이지 인코딩 타입은 여기서는 디폴트는 없어요. 간혹이요. UTF-8로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비스 되려면 UTF-8 방식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캐릭터 셋이죠. 컨텐츠 타입에 보면 이 텍스트 HTML로 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여기도 UTF-8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여기는 UCKR인데 밑에는 UTF-8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언어 지원이에요. 언어 지원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임포트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말 그대로 바로 뭐냐면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자바 클래스를 지정할 때.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는 얼마든지 자바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왜? 랭귀지 속성을 뭘로 잡았기 때문에. 자바로 잡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스크립트 릿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데이트 클래스를 쓰고 싶어요. 자, 그럼 데이트 클래스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바 util의 데이트겠죠. 뭐 날짜에 관련된 걸 쓸 거니까. 그래서 자바 util의 데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뭐 해야 돼요? 임포트 되죠? 이거예요. 자바 코드 쓸 때도 데이트 클래스 쓰려면 메뉴에다 임포트 해야 되잖아요. JSP도 어차피 자바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포트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 임포트 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한꺼번에 쓸 수 있나요? 여기에 임포트 쓸 수 있나요? 자, 볼까요? 임포트 java.util.date 이것도 에러 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임포트가 많아지면 여기서 너무 길어지면 보통 아까처럼 별도로 임포트만 지시어에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주르르르 느려서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임포트. 자,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거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이제 쿠키와 세션은 별도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배울 예정입니다만, 미리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세션은 JSP의 내장 객체로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장이 뭐라 그랬어요?
위장, 소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장 이런 걸 갖다 뭐라 내장이라 그러죠. 제 몸 안에 원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JSP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들을 갖다가 내장 객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세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이라는 클래스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원래 JSP에서 JSP 즉 페이지 이동 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로그인을 하면 내가 카페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근했어요. 네이버에 접근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장을 한 다음에 메일로 들어가면 매일 그래서 메일을 보잖아요. 그 메일 보는 화면에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저장돼 있어야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메일이 얼마를 받았는지 정보를 알려줘요. 이때 맨 위에 메뉴 중에서도 카페를 누르면 이때 공통 카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카페가 나오죠. 즉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계속해서 페이지가 바뀌어도 화면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정보를 유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세션이에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장바구니 기능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바구니가 원래는 JSP라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페이지가 이동이 되거나 페이지가 변환, 즉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정보를 DB에다가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는 한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지 않고도 시스템 간, 즉 프로그램에서 즉 이 페이지에서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JSP로 이동을 할 때 그 정보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때 굳이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지 않고 싶고 그랬을 때는 이런 세션 객체를 쓰는 거고 JSP 페이지가 세션을 사용할지 유무를 지정하는 게 바로 이 세션 객체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냅두면 디폴트로 뭐라고요? true. 모든 JSP 페이지는 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세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션이 뭐라고요? 페이지가 바뀌어도 정보를 계속해서 저장하는 게 바로 세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진짜 배웁니다. 세션 아이디 로그인 해갖고 세션을 유지시켜서 아이디 로그인을 시키고 있다가 간혹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고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남성분들은 담배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어디 화장실 갔다 왔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딱 들어갔다 나오면 네이버 다시 메일이 뭐 왔나 클릭하는 순간 다시 로그인하라는 경우가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션을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 세션을 계속 유지시키면 그만큼 뭐예요? 자원이 소모돼요. 메모리라는 저장, 세션이라는 메모리 저장 공간에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우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동시 접속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메모리에 그 정보들을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에 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세션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션 수업 시간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결론은 가만히 냅두면, 즉 여기에다가 우리 이 이클립스에다가 세션을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그래서 세션 이렇게 누르면 가만 냅두면 true니까 아예 안 써도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안 쓰면 자동으로 true로 잡혀 있으니까. 만약에 나 이 페이지에서 세션 정보를 안 쓰겠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쓰면 돼요? fal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자가 이 페이지에서는 세션을 반드시 못 쓰게끔 하려면 false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세션 true로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버퍼라는 개념과 오토 플러시 요 똑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퍼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버퍼는 기본적으로 몇 킬로바이트라고 잡혀 있냐면 8킬로바이트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퍼라는 개념이 자바의 네트워크 시간 또는 IO 시간에 나와요. 뭐 못 배우셨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라는 게 뭐냐면은 가볍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버퍼링 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려고 하면 버퍼링을 합니다. 즉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버퍼라는 메모리 저장 공간에 일정량의 동영상을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장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10%든 20%든 그건 이제 버퍼 설정하기 나름이죠. 10%든 20% 담아놓고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도 안 끊기죠. 왜? 이미 담아놓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네트워크가 원활하면 계속해서 동영상 정보를 받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 끊김없이 끝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너무 안 좋아서 버퍼가 다 끝났는데도 버퍼 안에 20%를 담아놨어요. 20% 동영상을 끝났을 때까지 또 계속 추가가 다운을 못 받으면 물론 끊기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느 사찰 같은 데 가면은 그 물을 받아 놓잖아요. 떠먹는 물. 그거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춰도 그 안에 고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라든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버퍼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버퍼라는 게 특징이 되게 재미난 게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나가요. 보세요. 우리가 버퍼링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 버퍼링이 다 안 차면 플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JSP 페이지의 출력 버퍼 크기를 8kb라고 잡았다면 우리가 요청한 페이지의 양이 8kB가 되지 않으면 결과가 화면이 사용자에게 안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즉 8kb가 안 차도 출력 버퍼가 다 차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를 해라? 내보내시오라는 게 바로 오토 플러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바 IO 시간에 나와요. 네트워크 시간에 나옵니다. 오토 플러시라는 게 바로 뭐다? 버퍼의 내용이 가득 차지 않아도 강제 출력하게 해주는 겁니다. 간혹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이거를 false로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날 찾아와갖고 도대체 다른 학생들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을 했죠. 왜 그러냐? 헬로월드 하나 찍는데 왜 안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헬로월드가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버퍼가 안 찼는데 그 친구만 잘못해서 유독 false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토플러시를 쓸 수가 없으니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건드릴 사람이 거의 극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토플러시를 가만히 냅두면 자동으로 틀기 때문에 페이지 양이 많지 않다라 하더라도 결과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바로 버퍼와 오토플러시라는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페이지 디렉티브의 첫 번째 시간을 얘기했고요. 아직도 인포 에러 페이지, 이즈 에러 페이지 요 세 가지가 남았는데 요거는 인포야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고 에러 페이지와 이즈 에러 페이지는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페이지 디렉티브 1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강에서 다시 JSP 페이지 디렉티브 2편을 실습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